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스타, 가요계의 악동 DJ DOC의 막내죠. 랩과 비주얼을 담당했던 90년대 중반 무소녀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가수 정재용 씨입니다. 네, 정재용 씨가 지난 2021년에 저희 프리한 닥터 출연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뒤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남편이 된 지는 4년 차고 아빠가 된 지는 3년 차인 DJ DOC의 순결한 남편 정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재용 씨가 2018년 19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걸그룹 출신 이선아 씨와 결혼해서 슬아의 딸 하나를 두고 정말 알콩달콩 사는 듯 했지만 3년이 지난 2022년 갑작스럽게 이혼을 발표하며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 이 정재용 씨가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온전히 내 탓이다. 결혼 생활 당시에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없어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격지심이 있었고 아내에게 이혼을 자꾸 강요하게 됐다라고 심경을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에 이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021년 DJ DOC 다른 멤버인 이하늘 씨 그리고 김창렬 씨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서 이 그룹 완전체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재용 씨는 한 방송을 통해서 과거 돈을 모으지 않고 돈이 생기는 대로 지출하거나 썼다. 언제든 공연을 같이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큰 위기가 찾아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걸로 보여요. 네. 근데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게 사실 가족이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정재용 씨 아내분에게 같이 힘내보자라고 손을 먼저 내밀지 않고 나를 떠나달라 이렇게 했다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정재용 씨는 한참 힘들 때 아내에게 이혼하자. 넌 내가 없는 게 더 편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후 정재용 씨는 이제와 잘못이란 걸 느끼고 있다면서 과거 언행을 후회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취재를 해보니까요. 정재용 씨 아직도 그럴듯한 이 고정적인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소 인스턴트와 과자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고요. 또 배달 음식을 하나 시켜서 그거 삼시세끼로 나눠 먹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재용 씨가 언젠가부터 동네에서 신혼부부를 보면은 너무 속이 상해서 나도 모르게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술을 사게 됐다고 해요. 이게 알코올 의존증으로 가서 하루에 소주를 이 3병 이상은 마셔야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3년 전에 프리한 닥터에서 배웠을 때와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서 그동안 정재용 씨에게 혹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가요? 실제로 정재용 씨는 생사의 고비를 넘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오른쪽 폐가 크게 손상됐기 때문인데 하필이면 이 팬데믹 초기 그때만 해도 백신 접종 직전인 거죠. 그래서 그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폐의 염증 수치가 무려 80%가 넘을 정도여서 조금만 더 방치했으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다고 합니다. 당시 몇 마디 말을 해도 숨을 못 쉴 정도라고 간간히 있었던 스케줄도 모두 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위험한 시기를 겪었던 정재용 씨는 현재도 이 한쪽 폐가 여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갑씩 흡연을 하고 있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정재용 씨를 괴롭히고 있는 거는 폐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공황과 대인기피증으로 인한 우울증이 있어서 당시 너무 힘들어서 삶의 끈을 놓을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 생사의 기로를 겪으셨지만 이 정재용 씨가 다시 좀 일어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힘들고 고달픈 삶 속에서요. 유일하게 이 정재용 씨의 지푸라기가 되어준 게 바로 올해 6살인 이 너무 예쁜 딸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정재용 씨가 이혼 직후에 강원도의 본가에서 딸을 직접 키웠었거든요. 그런데 딸이 항상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강원도로 가니까 새로운 생활을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 엄마에게 부득이하게 양육을 부탁을 했을 만큼 삶의 끈을 놓고 싶다라는 이 생각이 들었던 그 순간 머리로 딸의 얼굴이 싹 스쳐 지나갔다라는 거죠. 너무 공감해요.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뭐 사실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집에 와서 아이들 얼굴 한번 딱 보면 그냥 그게 이겨낼 수밖에 맞아요. 없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충전이 또 되고요. 정재용 씨는 요즘도
딸 생각하면서 울다 지쳐서 잠드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딸의 얼굴을 못 본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다고 해요. 사실 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자녀와는 왕래를 많이들 하잖아요. 맞아. 요즘은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취재를 해보니까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서 양육비를 또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일종의 가장으로서 면목이 없었는데 이런 내가 과연 딸을 봐도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2년째 일반 통화조차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 8월 15일 한 방송을 통해서 고심 끝에 정재용 씨가 용기를 내서 전 아내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전 아내 이선아 씨가 재회 요청을 받아들여서 드디어 만나게 아이고. 됐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이 재회 요청에 응해주신 아내분도 굉장히 큰 용기를 내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정말로 정재용 씨를 다시 일으킨 가족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술과 담배에 의존하지 않고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근데 아빠는 사실 돈이 많아서 뭔가 다 해주는 아빠보다 항상 곁에 있어주고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빠가 최고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무언가를 이룬 다음에 짠 나타나는 것보다는 아이의 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아이에게도 본인에게도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전 아내와 따님께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하신 것부터가 좋은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에 관리를 잘 하셔서요. 든든한 아빠, 가수 정재용으로서 다시 일어서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스타는 자연재해로 그야말로 죽다 살아난 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이웃나라 일본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분인데요. 2016년 공식 개최 후 올해 10월 8년 만에 데뷔 15주년 콘서트를 예고하면서 재결합을 발표한 걸그룹이죠. 바로 그룹 2NE1의 맏언니 산다라박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자연재해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럼 설마 좀 지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2011년 3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2NE1이 일본의 한 유명 음악 프로그램 출연을 위해서 일본을 찾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 녹화가 있으니까 일본 현지에서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날 오후 갑자기 대형 지진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 자체가 취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2NE1이 겪은 이 지진 2011년 3월 11일 일본 국내 지진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동일본 대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시기에 2NE1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지진이 감지된 후에 다른 멤버들이나 스태프들은 곧바로 1층 로비로 내려왔는데 산다라박 같은 경우는 34층 자기 방에 있다가 고립이 됐던 거죠.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서 산다라박은 몸이 날아갈 정도의 진동이 있었다. 벽이 갈라지고 창문이 깨지는 걸 눈앞에서 보니까 온몸이 덜덜 떨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말을 했는데 그때 든 생각은 어떻게 죽을까? 어디가 먼저 무너질까? 그게 생각이 들거든요. 들겠다. 벽에 막 금이 나고 그래가지고. 금이 갔었어요? 네, 그때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민지 양이 막 일본 아주머니랑 손잡고 기도하고 있고. 진짜로? 네. 진짜 무섭겠다. 야, 근데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예, 현장에 있었다면 너무 공포스러웠을 것 같고 저런 자연재해 때는 특히나 또 전화 연결 이게 안 되니까. 그쵸.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은데 산다라박이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이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딱 잡고 구조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먹통이었던 거예요. 당시 시엘이 산다라박 씨보다 시엘이 7살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7살 언니인데 죽더라도 같이 죽자 하는 생각으로 산다라박을 구하러 34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벽에 금이 간 계단을 다 올라가서 산다라박을 데리고 온 시엘이요. 이제 로비까지 같이 두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결국은. 로비에 내려갔더니 정말 재난 영화처럼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는 거예요. 호텔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노숙자처럼 누워 있었고 편의점의 음식도 모두 동인한 상태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말만 들어도 짐작이 가는 거죠. 아, 근데 정말 이 그룹 멤버를 구해낸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정말 이 리더의 강심장에 새삼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리더도 리더지만은 그 스타들도 그들을 걱정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가족들도 있지만 팬들도 있죠.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2NE1이 했던 노력 역시 남달랐는데 또 다른 멤버인 박보험 씨는 지진 발생 다음 날인 3월 12일 새벽 잠이 오지 않는 밤입니다.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밤입니다. 빨리 돌아갈게요라고 심경글을 올리면서 상황을 전했고요. 또 산다라박 또한 지진 발생 당일 경황이 없는데도 자신의 SNS에 우리는 괜찮아요라는 글을 남기면서 팬들을 안심시켰던 거죠. 근데 산다라박이 느끼는 그 후유증은 굉장히 컸습니다. 일본 대지진을 겪은 후에 한국을 돌아왔는데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한동안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고 1년 동안 어딜 가든 혹시라도 이 물통에 물이 흔들리는지 계속 확인하는 습관까지 생겼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야,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NE1이 8년 만에 재결합을 했잖아요. 이게 목숨이 아깝지 않은 어떤 찐 우정을 자랑하는 그룹이 아닐까 싶어요. 네. 1994년 K본부 대학 개그제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해서 M본부의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을 황금시대로 이끌었던 주역이죠. 현재는 방송인을 넘어서 배우, 작가, 강사, 그리고 또 메밀국수집 CEO로도 활동 중인 고명환 씨의 이야기입니다. 네, 고명환 씨는 지난 2022년 12월에 저희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셔서 교통사고의 당시 이야기를 좀 해주셨었는데 그때 들어보니까 정말 큰 사고였더라고요. 그 2005년에 K본부의 그 해신 그 드라마를 찍고 오는데 제 매니저가 2년 넘게 했는데 저는 이 친구가 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딱 한 번 졸았어요. 제 매니저가 딱 눈을 졸다가 딱 했는데 찰나네. 70km로 가고 있는 트럭, 내 차는 190km.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틀게 되잖아요. 완전 저를 이렇게 덮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잠들어 있다가 완전 기절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진짜 제일 크다는 병원 중에 하나에서 깼는데 이제 정신은 말짱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뭐 뇌출혈도 있고 막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하자면 심장이 길어야 이틀 안에 심장이 터져서 한 번에 의식이 확 사라지니까 유언하고 신변 정리하고 하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죠. 야, 눈을 감았다 떴는데 이틀 남았다 그러면 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게 왜 우리가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명환 씨 역시 생사의 기로에 놓이자 그동안의 삶이 정말 후회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재수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게 8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진짜 그때는 내 1000% 의지 뭐가 솟아올라서 그 4개월을 땅바닥에서 잠을 한 번도 안 잤어. 17시간을 우리가 깜지라 그러죠. 그거 하면 한 자루가 다 달아. 그러니까 그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거를 일주일 내내 반복해서 보여줘. 이것만. 내가 34년 중에 유일하게 1000%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산 시간이 그 4개월밖에 없는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실 내가 1000% 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 학교 가야 되니까. 그리고 개그맨도 나는 내가 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방송국에서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가지 말라 그러면 집에 못 가고 끌려다니면서 살지 말아야겠다. 죽음 앞에 가면 근데 알게 된다. 아무래도 그런 큰 일을 겪고 나셨으니까 삶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지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건 그냥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됐는데 사실 의사가 저렇게 말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보다 매우 건강한 상태라고 해요. 하지만 후유증은 있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한쪽 눈동자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시점에 고명환 씨는 오히려 그 사고가 고맙다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무리 그래도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가 고맙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기적이죠. 기적적으로 살고 난 후에는 이젠 정말 내 의지대로 살아야겠다. 돈에 이끌리지 말고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명환 씨가 맨 처음 했던 거는 무작정 책을 사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인생을 다 모르니까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무려 3000권 이상의 독서를 하게 됐고 이 책에서 얻은 지혜로 연예계를 떠나서 사업에 도전을 했죠. 그래서 2014년 메밀국수 음식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식당이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하루에 1000그릇 이상, 주말에는 2000그릇 이상이 나가면서 지금도 연매출 10억 원 이상을 꾸준히 내고 있다고 하고요. 이 가게 운영이 안정적이 되니까는 다른 데까지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공장의 유통까지 섭렵을 하고 있어서 현재 고명환 씨의 자산이 어느 정도냐. 알려진 걸 대략적으로 해보면은 30억 원 이상, 부동산만 4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야, 근데 본인 상황에 좌절할 법도 한데
보너스로 살게 된 제 2의 삶을 진짜 알차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느껴집니다. 네, 거기다가 고명환 씨 총 5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님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대형 문구에서 이달의 책, 오늘의 책으로 수없이 선전된 베스트셀러 작가이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에는 온오프로 이 강연까지 다니면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삶을 살고 계세요. 아침 6시면 남산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요. 또 일정이 다 끝난 저녁에 다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책을 보고 나면 그날 하루 일을 복기하고 내일 일을 미리 정리하고 계획한다고 합니다. 네, 고명환 씨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너튜브에 긍정 확언 영상을 올리는 걸로 좀 화제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긍정 확언이야. 내가 아까 나왔던 매일 그 외치는 거 있죠. 네. 자, 그럼 한번 힘차게 366일 긍정 확언 외쳐 봅시다. 1. 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 확언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드디어 1년 되는 날입니다. 빠바밤. 내가 됐다라고 외쳐버리니까 점점 이게 믿음이 생기더니 오늘날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도서관에 가는 일, 오전에 긍정 확언을 외치는 일. 모두 합쳐봐야 이 1시간 정도지만 이 일을 매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5년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차이가 생긴다고 확신한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이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 이런 긍정 마인드를 가지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먹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뭐 나쁜 쪽을 보면 한없이 나쁜 쪽으로 생각이 가겠지만 또 밝은 면을 보게 되면 이게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명환 씨께는 지난 이 사고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스타는 갑자기 찾아온 신병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최근 무속인의 길을 걷는 게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 분이라고요. 네, 이분은 5살이던 1986년 드라마 시사회로 데뷔했는데 여기까지는 들으면 잘 모르시겠죠? 하지만 한지붕 세 가족의 순돌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 이건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이를 먹었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순돌이의 이미지로 이건주 씨를 기억하고 있는데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의 일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화제를 모았거든요. 네. 근데 이건주 씨가 불과 몇 달 전에 저희 방송에 나오셨었어요. 네. 이면식 씨랑 함께 같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정말 밝은 모습이었어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좀 많이 놀라긴 했어요. 예, 얼마 안 된 얘기잖아요. 진짜 최근 일이죠. 지난 8월 6일인데 한 매체에 보도가 딱 나왔는데 이건주 씨가 경기도 하남에 있는 한 굿당에서 내림굿을 받고 무속인이 됐다. 그냥 딱 단정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거를 인정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건주 씨가 2년 전부터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고 이로 인해서 극단적 시도 충동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제가 지금 통화했을 때도 얘기를 들었는데 창문이 있으면 막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희 프리한 닥터가 직접 이건주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VN 프리앤 닥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건주입니다. 어머. 예전에 제가 한번 겨울쯤이죠. 그때 인사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또 제가 새롭게 무당으로 어떻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무당 이건주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뵀을 때랑 너무 달라진 모습인데 이게 도대체 언제 신내림을 받게 되신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8월 2일 날 신굿을 했고요. 정확히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약이 좀 많이 문의도 많이 해주셔서 바쁘게 정신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우선 뭐 알고 계시다시피 정말 극심한 우울증도 많이 앓았었고 자살 충동도 되게 많이 느꼈었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좀 이상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방울 소리도 많이 들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자 2명이서 막 이렇게 웃고 떠드는 소리도 계속 들렸고 잘 때 할아버지 5분이 나오셔서 저를 계속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고 하얀색 머리에 하얀색 수염을 이렇게 기르신 할아버지께서 제 이마를 막 이렇게 때리면서 일어나라는 꿈도 꾸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금씩 느꼈던 것 같아요. 설마. 그러던 와중에 지난 4월 이건주 씨가 할머니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낸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천도제 구슬을 하고 있던 무속인이 이건주 씨에게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건주 친아버지 강남 도원사입니다. 구술하면서 봤는데 사람이 눈이 다르더라고. 너 그런 소리 듣지 않았니? 그랬더니 그런 소리 들었는데 무시를 하더라고. 아니다. 이게 아니다. 너는 이런 거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분명히 저한테 힌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를 계속 거부를 했었거든요. 아, 내가 정신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죽겠구나 싶었어요. 나 정말 이러다가 얼마 못 살겠다. 그냥 죽는구나. 네, 딱 그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번뜩 생각이 든 게 그래, 내가 신령님을 모시고 내가 정말 무당이 돼야 된다면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졌었어요. 네,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하는 그 신병이 몸이 아닌 정신적으로 온 그런 케이스인 건가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런 무속인의 길을 걷는 연예인분들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몸이 굉장히 아팠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건주 씨 같은 경우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왔다고 해요.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신병이 몸으로 안 온 대신 정신병처럼 왔다면서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내가 점점 이상해져 가나 보다, 정신이 미쳐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심각한 상황이어서 본인도 이제는 정말 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야, 근데 어디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무속인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면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이건주 씨가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2살 때부터 사실 고모의 손에서 자라게 됐어요. 이 부모의 자리를 대신해서 평생 이건주 씨를 자식처럼 키워준 고모분, 이 아역 배우 활동 시기에도 이건주 씨 매니저 생활을 자처하면서 밤낮 없이 이건주 씨를 돌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건주 씨가 무속인이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 싶죠. 그런데 그런 고모가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 울면서 결사반대를 하다가 이건주 씨에게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외증주 할머니께서 무당이시기도 하셨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놀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 어렸을 때 저희 큰 고모한테 이제 오셔서 고모가 이제 무당이 되셔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조금 무당이라는 인식이 그렇게 좋진 않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한참 활동도 많이 하는 시기여서 이제 고모님은 이제 저를 생각하셔서 계속 이제 그걸 거부를 하셨던 거죠. 근데 고모가 솔직히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막았다. 근데 고모가 이제 아프시고 하니까 힘이 들고 하니까 그래서 몸이 되게 많이 아프고 편찮으셨어요. 저희 고모 같은 경우는 몸으로 이제 신병을 앓으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이게 온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급격하게 우울증도 앓고 막 방울 소리 들리고 막 꿈에 나타나시고 막 이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게 저한테는 신병이었던 거죠. 고모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본인 때문에 건주 씨가 고생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더 좀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반대하셨죠. 처음에 이제 무당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안 된다. 그냥 차라리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울기도 많이 우셨죠. 어느 누가 그래 해라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누구보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든 길이니까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다. 신령님 잘 모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그래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응원해 줄 수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덕분에 신내림도 받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신내림을 받게 된 이유, 정말 그 힘들게 했던 마음의 병이 점차 나아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후회는 없어요, 지금. 네, 오히려 후회는 없고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제 무당이 되고 난 후에 뭔가 표정도 되게 밝아지고 얼굴이 맑아졌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선택을 잘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분명히 저도 충분히 힘들고 고민도 많이 하고 쉽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간의 정신적인 고통이 신내림을 받으신 뒤에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건주 씨가 무속인이 됐다는 기사가 나가고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응원해주는 댓글들도 있었지만 좀 안 좋은 댓글들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댓글들을 봤는데 인기 떨어지니까는 갑자기 무당한다는 거냐? 돈 참 쉽게 벌려고 한다. 이런 악플들이 달린 건데 저도 보기는 봤어요. 인기가 없던 연예인들이 무당한다고 나와서 어그로를 끌고 있다. 근데 아시는 분들도 아시고 지금 현재 무당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겪으신 건데 정말 이걸 겪지 않으면 진짜 모르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속상하죠. 근데 제가 신을 받기 전에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